내 아들은 도대체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걸까? 언젠가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끊겨버린 한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기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기는 깊은 흔적, 특히 독이 되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밥값 못하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버지를 통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수많은 거짓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기억들, 그 모든 상처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 삶의 일부로 소화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이른바 절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와 같은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깊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마지막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자녀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비상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아빠는 없었던 아이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막는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곁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를 받았으며 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 용서, 그리고 수용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가 내게 준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와 원망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제 삶에 다시 들여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받으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는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를 아버지 상처의 5가지 징후로 설명합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재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버림받을 신호로 해석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용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거절감만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무가치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넷째, 해로운 연인 관계의 반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현하거나 그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고통의 패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조차 어느새 당신이 사과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나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 지독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난 후에도 노숙과 범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는 삶을 전전했습니다. 16살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차를 가졌을 때 제 아버지는 직업도 차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버지의 실패한 모습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상상도 과잉 반응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오는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유년 시절에 부서져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됐다 고 선을 그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모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모라 할지라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 너네 그렇게 멍청해.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완벽주의는 단기적으로는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행동들을 버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내면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큰 유년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제 과거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완벽에 가까워지는 길은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했던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될 최고의 버전이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아버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기 전 먼저 내 안의 어린아이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줄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 그에게 특정 방식의 사랑을 기대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해의 단계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방식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당신의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연민의 눈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이전에 순수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한때는 고통도, 증오도, 누군가를 해치는 방법도 몰랐던 순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은 그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의 단순한 반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서너 번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는 그에게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60세가 넘은 그가 변하지 못할 변명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 삶에 독특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로운 패턴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댓글을 통해 당신의 다짐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은 그 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내 아들은 도대체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걸까? 언젠가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끊겨버린 한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기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기는 깊은 흔적, 특히 독이 되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밥값 못하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버지를 통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수많은 거짓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기억들, 그 모든 상처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 삶의 일부로 소화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이른바 절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와 같은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깊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마지막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자녀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비상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아빠는 없었던 아이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막는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곁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를 받았으며 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 용서, 그리고 수용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가 내게 준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와 원망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제 삶에 다시 들여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받으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는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를 아버지 상처의 5가지 징후로 설명합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재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버림받을 신호로 해석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용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거절감만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무가치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넷째, 해로운 연인 관계의 반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현하거나 그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고통의 패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조차 어느새 당신이 사과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나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 지독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난 후에도 노숙과 범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는 삶을 전전했습니다. 16살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차를 가졌을 때 제 아버지는 직업도 차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버지의 실패한 모습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상상도 과잉 반응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오는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유년 시절에 부서져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됐다고 선을 그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모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모라 할지라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 너네 그렇게 멍청해.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완벽주의는 단기적으로는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행동들을 버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내면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큰 유년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제 과거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완벽에 가까워지는 길은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했던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될 최고의 버전이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아버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기 전 먼저 내 안의 어린아이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줄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 그에게 특정 방식의 사랑을 기대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해의 단계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방식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당신의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연민의 눈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이전에 순수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한때는 고통도, 증오도, 누군가를 해치는 방법도 몰랐던 순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은 그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의 단순한 반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서너 번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는 그에게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60세가 넘은 그가 변하지 못할 변명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 삶에 독특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로운 패턴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댓글을 통해 당신의 다짐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은 그 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내 아들은 도대체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걸까? 언젠가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끊겨버린 한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기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기는 깊은 흔적, 특히 독이 되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밥값 못하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버지를 통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수많은 거짓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기억들, 그 모든 상처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 삶의 일부로 소화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이른바 절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와 같은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깊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마지막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자녀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비상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아빠는 없었던 아이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막는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곁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를 받았으며 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 용서, 그리고 수용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가 내게 준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와 원망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제 삶에 다시 들여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받으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는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를 아버지 상처의 5가지 징후로 설명합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재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버림받을 신호로 해석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용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거절감만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무가치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넷째, 해로운 연인 관계의 반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현하거나 그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고통의 패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조차 어느새 당신이 사과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나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 지독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난 후에도 노숙과 범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는 삶을 전전했습니다. 16살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차를 가졌을 때 제 아버지는 직업도 차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버지의 실패한 모습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상상도 과잉 반응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오는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유년 시절에 부서져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됐다고 선을 그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모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모라 할지라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 너네 그렇게 멍청해.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완벽주의는 단기적으로는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행동들을 버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내면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큰 유년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제 과거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완벽에 가까워지는 길은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했던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될 최고의 버전이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아버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기 전 먼저 내 안의 어린아이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줄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 그에게 특정 방식의 사랑을 기대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해의 단계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방식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당신의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연민의 눈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이전에 순수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한때는 고통도, 증오도, 누군가를 해치는 방법도 몰랐던 순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은 그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의 단순한 반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서너 번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는 그에게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60세가 넘은 그가 변하지 못할 변명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 삶에 독특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해로운 패턴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댓글을 통해 당신의 다짐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은 그 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내 아들은 도대체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걸까? 언젠가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끊겨버린 한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기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기는 깊은 흔적, 특히 독이 되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밥값 못하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버지를 통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수많은 거짓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기억들, 그 모든 상처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 삶의 일부로 소화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이른바 절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정치 성향이 달라서 와 같은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깊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마지막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자녀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비상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아빠는 없었던 아이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막는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곁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를 받았으며 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 용서, 그리고 수용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가 내게 준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와 원망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제 삶에 다시 들여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받으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는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를 아버지 상처의 5가지 징후로 설명합니다. 첫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재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버림받을 신호로 해석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갈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용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거절감만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무가치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넷째, 해로운 연인 관계의 반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현하거나 그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고통의 패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조차 어느새 당신이 사과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나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저는 아마 지독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난 후에도 노숙과 범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는 삶을 전전했습니다. 16살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차를 가졌을 때 제 아버지는 직업도 차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아버지의 실패한 모습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상상도 과잉 반응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금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오는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유년 시절에 부서져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됐다고 선을 그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모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이라면